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무릎뼈를 꽉 눌러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은근한 통증이요? 계단을 오를 때 약간의 뻣뻣함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휠체어 신세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학과장으로 있으며 23년 넘게 임상의학을 해왔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고 아직도 매주 주말마다 서울 근교산을 통증 없이 등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수천 명의 환자들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78살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내립니다. 일어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딸이 발견하기까지 40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낙상, 그 한순간이 그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혼자서는 걷지 못합니다. 목욕할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옷 입을 때도요. 화장실 갈 때도요. 진료 때마다 우시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강남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무릎은 나이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60년 동안 하루 3번 드셨던 음식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마모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어제 드셨을 무언가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단백질과 기력을 위해 권해해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 결과 기존 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육류 섭취와 무릎 관절의 가속화된 파괴 사이에 직접적인 생화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화학 물질이 연골의 산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드시면 몸은 동물성 단백질을 대사 부산물로 분해합니다. 이 화합물들이 혈액 속에 고도로 산성인 내부 환경을 만듭니다. 몸은 필사적으로 이 산을 중화시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럼 필요한 완충 미네랄을 어디서 얻을까요? 결합 조직에서 직접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다른 필수 미네랄을 빼앗아 갑니다. 연골에서 직접요. 무릎의 보호 쿠션에서 직접요. 고기를 드실 때마다 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고기 소화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관절을 채굴하고 있는 겁니다. 연골은 점점 얇아집니다. 약해집니다.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어느 날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행되는 동안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는 통증 경보가 없습니다. 그 은근한 통증을 계단 오를 때 뻣뻣함을 느끼실 때쯤이면 이미 연골 밀도의 34,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미 위험구역에 들어선 겁니다. 서울에서 제 무릎 환자의 70%에서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수년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서 튼튼한 몸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대신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사를 멈추시고 제가 하려는 말을 들으세요. 오늘 아침 68살 여성 한 분이 목발을 짚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매주 주말마다 산을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계단 한 층도 무릎을 꿰뚫는 통증에 울지 않고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단에서 무엇을 바꾸셨냐고 물었을 때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기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박수민 박사이고 의학과장으로서 20년 넘게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 환자들의 무릎을 진찰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기존 의학이 관절 건강에 대해 여러분께 말해온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고기는 여러분의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옆을 눌렀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요. 무시하려고 하시는 그 작은 감각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경고의 비명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관절 속에서 깨진 유리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고기를 드실 때마다 무릎 속에서 정확히 어떤 생화학적 과정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면 몸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심각한 무릎 퇴행을 겪는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상세한 식단 기록을 조사한 후에야 발견한 것입니다. 고기를 소화하면 혈액을 위험할 정도로 산성으로 만드는 특정 함유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적입니다. 혈액의 올바른 pH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기가 혈액을 너무 산성으로 만들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필사적으로 그 산을 중화시킬 알칼리성 미네랄을 찾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 미네랄들을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뼈와 연골에서 직접 빼앗아 갑니다. 고기를 드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은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무릎 연골에서 미량의 칼슘, 마그네슘, 인을 강제로 녹여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식사마다 여러분의 보호 연골이 안쪽에서부터 화학적으로 벗겨지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 붓기를 알아차릴 때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질 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60%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60%요? 사라진 겁니다. 고기를 먹어서 생긴 산으로부터 혈액을 보호하기 위해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육류 섭취는 관절 내부에 또 다른 조용한 살인자를 촉발시킵니다. 그 화합물과 산성 부산물이 무릎 부위로 쏟아져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이것들을 위험 요소로 인식합니다. 염증 세포들이 무릎 관절로 급히 보내집니다. 이 세포들은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의학 용어라서 어렵죠? 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관절 내부의 불과 같습니다. 그 부위를 뜨겁게 달구고 부종을 일으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연골을 문자 그대로 갉아먹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연골을 녹입니다. 파괴합니다. 매일매일 육류 소화로 인해 촉발된 여러분 자신의 면역 체계가 내부에서부터 무릎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72세 김모 환자분이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무릎을 검사하고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그분은 우셨습니다. 자, 어제 고기를 드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릎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생화학적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과학이며 이것이 바로 너무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미 늦었을 때 제 병원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고기를 섭취하면 어떤 종류의 고기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화기관이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해 과정 중에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양의 요산과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합니다. 적어두세요. 요산, 최종 당화산물. 이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무릎 관절 안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부드럽고 촉촉한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스펀지는 여러분이 걸을 때 뼈를 완충시키기 위해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산은 이 스펀지 주변에 액체에 떠다니는 미세한 유리 파편처럼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매 순간 이 날카로운 결정들이 연골을 긁어냅니다. 매일매일, 해마다. 손상이 너무 천천히 축적되어 어느 날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이 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70세가 넘으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닳는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부분 의사들이 처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특정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믿어서 거의 매일 소뼈곰탕을 드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이 내부에서부터 무릎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육류 단백질이 소화되면 혈류의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올바른 혈액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면 몇 시간 내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긴급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와 결합 조직에서 직접 칼슘과 마그네슘을 끌어옵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드실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혈액을 구하기 위해 무릎 연골에서 미네랄을 훔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무릎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확립된 생화학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최종 당화산물은 단백질과 단기 고온에서 결합할 때 형성됩니다. 고기를 구우면, 튀기면, 볶으면 이 화합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됩니다. 혈류로 들어가 연골의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습니다. 일단 붙으면 연골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 신선한 스펀지를 바싹 마른 판지 조각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초의 모 환자분은 3명의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요,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염증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CBA 능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식단 일기를 살펴봤을 때 하루에 최소 2번은 고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점심에 삼겹살, 저녁에 닭고기, 때로는 소고기. 단백질이 근육과 뼈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엄격한 식물성 식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4주 만에 C 반응성 단백질이 60%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너무나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수술 상담을 취소하셨습니다. 외과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수백 번 봤으니까요.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어설 때 느껴지는 약간의 뻣뻣함, 몸을 구부릴 때 나는 작은 딱소리, 바닥에 앉기 전에 잠깐의 망설임.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연골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분해되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습니다. 고기가 포함된 매 식사가 카운트다운을 가속화합니다. 이제 정확한 생물학적 육류 섭취가 무릎 관절을 그토록 파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제 진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식탁 위 음식을 절대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육류,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동물성 단백질을 구성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특정 화합물들이 혈류로 방출됩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분자들은 몸속을 순환하는 작은 사포 조각처럼 작용하며 연골 조직에 특별히 끌립니다. 무릎 연골은 정밀한 기질로 배열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짜인 청화 같습니다. 이 천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매끄럽고 탄력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류 소화에서 나온 이 화합물들이 무릎 관절에 도달하면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차결합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천 조각에 경화수지를 코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연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육류 섭취는 또한 혈액의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매우 좁은 산도 범위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처리로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면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시 그 산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미네랄을 어디서 얻을까요? 뼈와 결합 조직에서 가져옵니다. 몸은 말 그대로 혈액산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관절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저는 강남 클리닉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육류를 섭취한 환자들은 정상 속도의 3배로 가속화된 연골 퇴화를 보였습니다. 3배입니다. 이들은 노인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40대와 50대였으며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성동구의 이씨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58세에 저를 찾아왔는데 계단 한 층도 거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손주들이 안아주기를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방문한 모든 정형외과 의사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닿는 상태, 수술 불가피. 하지만 제가 그녀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저녁마다 일주일에 6번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번입니다. 육류 섭취로 촉발된 염증 반응은 연골 손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절 캡슐 내부의 윤활액인 활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액체는 고품질 엔진 오일처럼 맑고 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류 섭취자들에게서 저는 이 액체가 얇아지고 흐려져 보호 기능을 잃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관절이 부적절한 완충제로 서로 마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걸음마다.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육류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특정 오메가6 지방산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몸은 이것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화합물로 직접 전환합니다. 이 분자들은 관절 공간으로 곧바로 이동하여 면역 체계에 공격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의 몸이 이동성에 필요한 바로 그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화로 인한 점진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에 넣는 것에 의해 야기되는 능동적이고 가속화된 파괴입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노화라면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시기에 의한 것이라면 완전한 통제권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육류를 제거한 지 14일 이내에 관절액의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주 이내에 환자들은 측정 가능한 통증 감소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진료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지금 무릎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이며 이것을 이해하면 수술과 평생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류를 먹을 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생선이든 어떤 종류의 고기든 소화기관은 동물성 단백질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며
아직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한 파괴가 시작됩니다. 이 육류 단백질들은 우리가 황함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극도로 높은 농도를 포함합니다.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이 아미노산들을 대사할 때 부산물로 황산을 생성합니다.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한 번에 위험하게 산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산성화됩니다. 식사마다 해마다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적입니다. 혈액의 올바른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육류 섭취로 혈액이 산성화될 때 몸은 무엇을 할까요?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 미네랄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가장 큰 알칼리성 미네랄 저장소를 어디서 찾을까요? 뼈입니다. 연골입니다. 관절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니 무릎 연골에서 직접 빠져나와 혈류의 산을 완충합니다. 육류를 먹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릎의 보호 완충제가 혈액 화학을 구하기 위해 미네랄 하나하나씩 용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관찰한 확립된 생화학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식류 소화로 만들어진 산성 환경은 면역 체계가 염증 화합물을 방출하도록 촉발합니다. 사이토카인이 관절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터루킨-10, 종양괴사인자, C 반응성 단백질, 이 염증 분자들이 천을 녹이는 산처럼 남은 연골을 공격합니다. 염증은 물론 부기를 일으키지만 더 중요하게는 기질 금속 단백 분해 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효소들은 말 그대로 연골의 강도와 유연성을 부여하는 콜라겐 섬유를 씹어 먹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4층에 사셨어요.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식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를 드셨더군요. 저녁엔 삼겹살, 점심엔 삼계탕, 관절에 좋다고 생각해서 사골 국물까지 드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아이러니였습니다. 제가 바로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끊으셨습니다.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놀랍게도 연골에 재생 징후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파괴의 원인을 제거하고 몸에 올바른 재료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산성을 만드는 동물성 단백질을 멈추면 몸이 관절에서 미네랄을 빼앗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면 연골이 분해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물성 영양소를 공급하면 몸은 실제로 손상된 것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육류 산업은 절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은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고 수술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손상된 무릎을 보고 교체와 수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괴는 관절이 아니라 소화기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고치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고기가 들어간 맥기니가 관절 건강 통장에서 또 하나의 인출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느껴보세요. 무릎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가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무릎 연골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연결고리이며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고통받아온 이유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소화기관이 동물성 단백질을 더 작은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대의학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혈류에서 단백질이 당과 높은 온도에서 결합할 때 형성되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요리할 때, 특히 구우면 튀기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표면에 보이는 갈변 현상이 그것입니다. 그 똑같은 반응이 여러분이 먹은 후 몸속에서 계속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 줄여서 AGE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들은 혈류를 통해 순환하며 연골 조직에 직접 달라붙습니다. 무릎 연골은 콜라겐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유연한 단백질 구조로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AGEs가 콜라겐에 붙으면 교차 결합을 만듭니다. 부드러운 고무줄을 가혹한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부서지기 쉽고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무릎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고기는 몸속에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혈액 pH는 7.4 정도의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이 약간 더 산성화됩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더라도 혈액 pH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무엇을 할까요?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와 연골에서 직접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냅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관절 조직을 식인하도록 몸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0g의 고기를 섭취할 때마다 몸은 약 50ml 당량의 산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골격계에서 약 150mg의 칼슘을 빼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하루에 2번 고기를 먹는다면 그 고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매일 300mg의 칼슘을 잃는 것입니다. 1년이면 10만 9,000mg입니다. 무릎, 엉덩이, 척추에서 직접 도둑맞는 109g의 칼슘입니다. 이제 왜 매년 무릎이 더 아픈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미네랄 도둑질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메커니즘이 있고 이것이 가장 파괴적입니다. 고기 섭취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촉발합니다. 이것들은 면역체계에 공격하라고 말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특히 붉은 고기를 New5-Chick라는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이 화합물을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물질입니다. 면역체계는 NU5-Chick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NU5-Chick가 축적되는 부위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축적될까요? 관절에, 무릎에.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외부 고기 화합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무릎 연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염증이 연골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연골은 AGE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AGE는 더 많은 미네랄 손실을 일으킵니다. 미네랄 손실은 남은 연골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간 맥기니가 이 하향 나선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60세에 완전히 파괴된 무릎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는 이유입니다. 박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매 끼니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기를 무릎에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6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칼슘 도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고기를 절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고기를 드신 후 몇 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할 때 위장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혈액 속의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중성 pH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똑한 우리 몸은 즉시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용할까요? 칼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알칼리성인 미네랄이죠. 이 칼슘은 어디서 올까요? 뼈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골에서 직접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방금 드신 고기의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무릎 관절의 보호 쿠션에서 말 그대로 칼슘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마다 이런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해마다 연골은 점점 더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오신 최 여사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심한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병력을 검토해보니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더군요. 물리치료, 주사, 소염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상당한 연골 손실이 보였고 정형외과 의사는 6개월 이내에 무릎 치환 수술을 예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변 칼슘 수치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몸이 매일 엄청난 양의 칼슘을 배출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힘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믿으셔서 매일 하루에 2번 고기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삼겹살 구이를, 저녁에는 소고기 국을 드셨죠? 이것이 2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단 8주 동안 모든 고기를 끊어보자고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회의적이셨지만 절박하기도 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40% 감소했습니다. 8주 만에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진찰실에서 실제로 우셨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에서 소변 칼슘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의 칼슘 도둑질이 멈춘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건의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메커니즘은 항상 같습니다. 높은 육류 섭취는 만성 대사성산증을 만듭니다. 이것은 몸을 지속적인 칼슘 동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연골이 고갈되고 손상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염증 연쇄 반응은 손상된 연골이 더 많은 염증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에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육류 단백질 100g을 섭취할 때마다 몸은 약 30ml 당량의 산을 중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에서 약 50, 80mg의 칼슘을 끌어옵니다. 하루에 200g의 고기를 드신다면 이것은 흔한 일인데 매일 최대 160mg의 칼슘을 잃고 계신 겁니다. 1년이면 거의 6만 mg입니다. 그것은 관절과 뼈에서 직접 훔쳐간 60g의 칼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해보세요. 콩, 렌틸콩, 두부를 드시면 중성 또는 약간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칼슘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식물성 식품은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전달하면서 실제로 추가 칼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것이 단순히 해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연골 손실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무릎을 살린 정확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강남의 78세. 이 여사님이 5년간의 지속적인 통증 후에 다시 남산을 오르는 데 사용한 프로토콜입니다. 인천의 63세 최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약된 무릎 치환 수술을 취소하기 위해 따른 방법입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정확히 90일 동안 식단에서 모든 적색육과 가금류를 제거하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 산성 손상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모든 식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 연골 세포에 직접 부착되어 분해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수십 년 동안 화학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즉시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매일 60g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즉, 단단한 두부 200g 또는 익힌 렌틸콩 1컵 또는 햄프씨 3큰술입니다. 3끼 식사에 걸쳐 이것들을 섞으세요.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골 복구를 위해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수원의 69세의 박 여사님은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 3주 만에 무릎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공복에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드십시오. 타트체리의 안토시아닌은 육류 섭취로 관절 공간에 침착된 요산 결정을 중화시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정들은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하여 걸음마다 연골을 갈아내립니다. 베일온스, 매일 아침, 변명 없이. 넷째, 매일 비갑각류 유래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1500mg을 복용하십시오.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아닙니다. 설페이트입니다. 황성분은 연골의 충격 흡수 특성을 부여하는 프로터글리칸 분자를 재건하는 데 사용됩니다. 명동의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세요. 다섯째, 하루에 2번 무릎을 위한 부드러운 가동범위 운동을 하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펴세요. 한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다음 내립니다. 각 다리당 10회 반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세요. 이것은 조깅이나 스쿼트가 만드는 염증 스트레스 없이 윤활액 생성을 자극합니다. 움직임은 약이지만 적절한 강도로 올바른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20분 이상 걸은 후에는 무릎에 냉찜질을 15분간 해주세요. 온찜질이 아닙니다. 냉찜질입니다. 수십 년간의 육류 섭취로 인한 염증이 무릎 관절을 만성적으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열은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냉찜질은 염증 매개 물질을 줄이고 조직에 치유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90일간 따르시면 측정 가능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 경직이 감소할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러한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무릎이 그 통증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들로 무릎을 독살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입니다. 연관성은 입증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런 다음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자녀분들은 왜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여러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정보가 즉시 필요합니다. 무릎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무릎을 안전하게 지킬 시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에 어떤 식물성 식품을 먹기 시작할 것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육류와 연골 손상 사이의 이 연관성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